전무님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에 관련된 질문이 왔는데요. 전무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발표가 되었는데 주가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종종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인적 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연달아서 있는데요. 자진상폐하면 왜 주가 오르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발표 때문에 요런 질문이 한 두세 건 올라온 거 저도 보고 웜의 신박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로 빼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저도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분할은 분할인데 인적 분할은 뭐고 물적 분할은 뭐고 뭐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요. 뭐 사람을 나눈다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이라든지 자산을 나눈다는 건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용어가 생기긴 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를 수평으로 나눠 가지고요. 주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는 주 한화 밑에 한화가 한 34% 들고 있었죠. 네, 인적 분할을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이렇게 수평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주 한화를 비롯해서 그 외에 소액 주주들도 똑같이 이 회사를 상장사를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상장사를. 인적 분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사실 나눈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적 분할의 루머가 나오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4월 2일 날 지금 일봉 차트를 잠시 보시면 4월 2일 날 주가가 이렇게 미리 그 루머 때문에 거의 15%나 오릅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났던 주가가 이 인적 분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돌면서 4월 1일 날 23만 5천 원까지 오르고 그러고 나서 4월 5일 날 금요일 날 3, 4, 5 금요일 날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가 나옵니다. 인적 분할 한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9%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적 분할이라는 거에 대한 루머에 사고 뉴스가 나오면 판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게 요동을 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을 사신 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식을 안 사신 분 입장에서도 인적 분할 이거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회사를 상장사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주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부가 막 섞여 있는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지주회사는 아닌데 사업부가 여러 개로 또 이렇게 섞여 있는 회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인데, 고급 TV 시장에서 1등. 가전도 하네. 그리고 핸드폰 시장 전 세계에서 애플 제치고 다시 1등. 20% 점유율 하면서 1등. 핸드폰도 있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그 디스플레이라고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OLED 고급 OLED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납품한다. 뭐 요렇게도 되어 있고 거기다가 통신 장비도 해요. 또 통신 장비도 하고 또 뭐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종합 선물 세트가 돼서 제가 어릴 때도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세요.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아니면 롯데 종합 선물 세트.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안 좋아하는 것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가격은 한 15,000원어치가 되는데 실제로 종합 선물 세트는 10,000원에 파는 거죠. 네, 잘 안 팔리는 것도 섞어 놨으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사업부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이번에도 반도체 랠리에 물론 하이닉스가 HBM3를 잘 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 반도체 랠리에는 항상 하이닉스 주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회사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반도체라고 해서 딱 살려고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전, 핸드폰, 디스플레이 장비 쭉 있으니까 순수 반도체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개념 때문에 예전에 케미칼도 그랬죠. 예, 롯데케미칼, 그전에 호남석유, 순수 케미칼, 한화케미칼. 그런데 LG화학이 예전에 항상 보면 밸류에이션도 좋고 LG화학은 2차전지 모멘텀으로 항상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런데 LG화학도 순수하게 2차 전지만 사고 싶은데 순수 케미칼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래 왔다 갔다 할 때 순수 케미칼이 다운턴에 들어가면 실적이 또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이 선택권을 가진 인적 분할이 사실은 주주 가치를 봤을 때도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LG 엔솔과 LG화학에 대해서는 수백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수 케미칼이 같이 섞여 있어도 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전 세계 1등 너무나 좋아하고 케미칼을 같이 어쩔 수 없이 종합 선물 세트를 샀던 거죠. 순수 케미칼이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까지 그 안에 보면 납사 또 있고 에틸렌 사업부도 있고 다 있죠. 부타디엔 해가지고 웬만한 석유화학은 다 있었으니까요. ABS까지. 자, 그런 거까지 사더라도 나는 배터리를 보면서 이것까지 같이 사줄게 했다가 그걸 갖다가 물적 분할은 수평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샀던 이 LG화학 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밑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LG화학을 갖고 있었던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분할해서 상장을 할 때 다른 수많은 그냥 다수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공모 시장에 나도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장남이나 아니면 막내가 정말 똑똑해서 우리 막내는 정말 그 의사 만들자 아니면 정말 판검사 만들자. 형들이 일해서 뒷바라지 할게.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한 10몇 년 고생해가지고 계속 학원비 대주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딱 의사가 되고 나서 저 분가할게요. 분가하고 저는 좀 좋은 아파트 살게요. 형들은 그냥 계속 그 집에 사세요. 약간 요런 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물적 분할 밑으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회사의 배터리 사업부를 좋게 보고 샀던 그 주주들이 정말 말 그대로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100% 물적 분할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좋은 거냐면 정말 버려야 돼. 예. 앞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이 사업부는 계속 성장 사업에 위한 투자가 아니라 계속 이 사양 산업인데 계속 돈이 들어가요.
계속 적자 사업부. 예를 들면 LG전자의 사이온 핸드폰 사업부 같은 게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야 과감하게 떼버리자. 그러면 그 핸드폰 사업부는 물적 분할을 해서 혹시 LG전자의 핸드폰 사업부 요거 인수해서 가져가실 분 있나요? 해서 만약에 인도나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뭐 LG 핸드폰 거기 특허도 많으니까 그거 내가 사갈게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때도 보면 리만 브라더스에서 잘 나가는 사업부는 또 분할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적 분할해서 정말 이 주주 가치를 계속 훼손할 것 같은 사업부를 분할해서 파는 거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하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그룹의 사이즈만 키우고 실질적으로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제 대대손손 그 회사들을 대주주가 그냥 지배하면서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돌아서 인적 분할을 해요.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이 두 가지 회사로 분할된다 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항공우주 사업부는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설 회사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주 하나 밑에 있는 또 다른 지주회사가 중간 지주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중간에 HD 한국조선해양 해가지고 중간 지주회사가 생겼었죠. 자, 이 중간 지주회사가 생기고 이 지주회사 밑에 한화비전하고 한화정밀기계가 들어가고요. 한화비전은 AI 솔루션을 한다고 돼 있고 한화정밀기계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현재도 지금 한화비전하고 한화정밀기계는 100% 자회사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요런 부분을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개요로 쭉 들어가서 연역을 보면 과거에 언제 이걸 갖다가 인적 분할했고 물적 분할했고 뭐 좀 그런 히스토리가 나오긴 한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15%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인적 분할을 해. 그럼 뭐 종합 선물 세트를 15,000원짜리를 그동안에 10,000원에 이렇게 합쳐놨기 때문에 10,000원으로 평가됐었는데 요거를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있는 걸 꺼집어내서 따로 다 팔면 15,000원이 되니까. 그래서 분할을 했다고 하면 시총이 당연히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과거의 인적 분할 사례를 보면 이게 과거의 인적 분할 사례를 봤더니 실제로는 뭐 3대2 정도로 3번은 올라가고 2번은 떨어졌더라 하는데 실제 그걸 조사 기간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90% 이상 그 산업의 성장성이나 그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면 1 더하기 1은 하나로 합쳐지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되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7, 1.5가 되는 거고요. 회사를 합히게 되면.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치는 거는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죠. 근데 한 회사를 분할해서 이렇게 따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나는 방산하고 항공우주 좋아. 아니야 나는 정밀기계가 하는 반도체 장비가 좋아 하면서 선택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분할해서의 합산 시총이 분할 전의 시총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예전에 이런 인적 분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때는 인적 분할 발표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인적 분할 하고 나서 딱 팔면
30%는 먹는다. 요런 전략으로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인적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분할하고 났을 때의 시총이 30% 정도 개선되는 걸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미리 반영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하기 전에 3개월 정도의 그 주가를 보면서 이거는 다 반영했네. 에휴, 먹을 거 없겠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PBR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할하기 전에는 종합선물 세트다 보니까 이 회사는 10조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7조로 거래가 되네. 그런 경우가 되게 좋습니다. 야, 그러면 저기 방산이나 항공우주 요거 하나만 보면 그 피어 그룹들의 PR하고 PBR이 나오잖아요. 야, 요 회사는 딱 떼내면 요 회사는 PBR이 성장 산업이니까 5배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요 떼어낸 요 사업부의 시총은 지금은 10조인데 요것만 떼내도 이거는 8조에서 10조 돼. 그리고 요쪽 다른 사업부는 약간 성장이 아니라 레거시 산업이나 요런 거라면 요것도 그래도 한 2, 3조는 쳐주겠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자산 가치 때문에 그러면 합치면 13조 되겠구나.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적 분할하는 회사가 PBR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 PBR 1배 미만이면 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의 PBR이 얼마인지 제가 딱 찾아봤거든요. 3.05배예요. 야, 요쪽 운수 장비 이쪽의 평균 PBR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PBR 3배, 예전에 LG화학이 순수케미칼에 비해서 항상 PBR이 높았었잖아요. 왜냐하면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분할하기 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PBR이 3배나 받는다는 얘기는 이 방산 부분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수주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PBR 3배 수준에서 이번에 분할을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차트만 봐도 2월 달에 제가 최근 한 3개월의 주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월 달이 12만 원대 했었습니다. 12만 13만 원. 그러다가 이번에 24만 5천 원? 야, 거의 2배 올랐다, 그죠? 3개월 전 주가로 한번 가볼까요? 3개월 전 주가면 1월 초죠. 작년 연말 주가가 정확하게 작년 연말 주가가 12만 4,500원이었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주가가 더블이 갔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인적 분할 뉴스가 내부자 정보가 새어나와서 얘만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가? 아니면 방산 중에도 또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LIG 넥스원을 딱 해가지고 1월 말에 주가가 얼마였나?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5천 원이거든요. 16만 5천 원, 13만 원인데 16만 5천 원. 물론 LIG 넥스원이 하는 무기랑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K9 자주포인가요? 뭐부터 뭐 많죠.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에 약간 이 방산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인적 분할에 대한 요 부분이 조금 시장에 있어서 인적 분할에 대한 내부자 정보가 약간 새어나와서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됐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게 있었죠. 시가총액이 이 두 배가 되다 보니까 5조에서 지금 10조가 되면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MSCI의 지수에 편입이 된다. 뭐 편입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제가 지금 MSCI에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뭐 찾아보고 있는데 편입이 됐든 안 됐든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MSCI 편입 이슈가 됐든 아니면 요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먼저 시장에 좀 흘러나와서 그렇든 어느 정도는 주가는 좀 미리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또 그럴 수가 있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아주 잘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번에 방산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웜의 신박을 읽으면서 노르웨이였나요? 국방비 예산을 아주 크게 늘린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니까 이 나토 체제를 또 막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최근에 가입을 했던 나토 국가들이나 이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에 있다든지 이 애매한 나라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좀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나토만 믿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런 거 다 맞물리면 그동안의 이익 성장이 좋았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2021년도에 2월 24일 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1년도에 5조 5천억 매출에 2,771억 영업이익이었는데 그 다음에 4천억 영업이익 그리고 23년도에 거의 7천억 나오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지금 9,500억 해서 21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4배 가까이 3.5배 정도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아니 그래 이거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니 해도 인적 분할 이후 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성장성까지 다 감안해서 내년도 컨센서스가 1조 1천억인데 내후년 26년에 보면 1조 4,500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또 50% 이익이 2년 만에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EPS 그로스가 2년 동안에 50%나 증가를 하니까 PR이 그러면 한 25배 해도 PEG 개념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PER로 보면 쌉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1조 내년에 그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버는데 아까 10조라 했잖아요. 저는 보통 그냥 영업이익에다가 곱해버리는데 당기순이익도 내년에 8,40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1조 2천억 나오거든요. 1조 2천억에 곱하기 10배 하면 12조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나오는 실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참 분석하기가 애매하네요. 지금 여기는 펀더멘탈로 보면 그동안에 왜 주가가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왔는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죠? 실적 모멘텀. 지금 실적 장세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올랐고 이런 수주 베이스로 가는 비즈니스인 경우에 오늘 노르웨이의 그 케이스도 봤지만 이번에 폴란드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가 국방비 예산을 거의 더블로 늘리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수주 모멘텀이 생긴 게 바로 끝나는 이슈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알려줬고요. 그동안에는 폴란드가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들어가면 야, 이 방산주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손이 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분할을 해서 이 방산 쪽을 따로 떼어내면 그동안에 이 종합선물 세트로 있었던 정밀기계랑 다른 것들 딱 떼내 버리니까 방산만 갖고 다른 피어 그룹 정도의 PER이나 PBR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LIG 넥스원이 지금 PBR이 얼마 받냐면 3.46 받고 PER도 거의 20배 받네요. 그러면 방산만 딱 따로 냈을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할을 했는데도 여전히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10조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익의 90%가 이 방산에서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할을 해도 어차피 90%가 방산에서 나왔으니까 분할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10조 아니면 약간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떼어내진 그 회사의 아까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라는 거, 그 자산 가치랑 해서 보면 다 대충 나오겠지만 그게 1조짜리가 될지 2조짜리가 될지 그거는 하나의 오히려 보너스가 될 수가 있죠. 보너스가. 자, 그러면 분할하고 나면 뻔하네요. 분할이 되고 나면 저희도 인적 분할을 하면 야, 얘는 성장성 없으니까 팔아야 되고 이 판돈으로 얘를 더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마 분할이 결정이 이미 됐고 나중에 분할이 되면 아마 다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버리고 이쪽으로 몰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냥 나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합산 시가총액은 제가 보니까 지금 10조보다는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4, 5월 달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주식이 지금 이 가격에서 2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월봉을 보면서 5개월 이평선이 보니까 한 17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사볼만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어로스페이스를 케이스를 통한 인적 분할은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여러 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도 있지만 항상 크게 터지면 안 된다 했잖아요. 크게 터지는 케이스는 물적 분할 케이스라는 부분이고, 그 물적 분할 케이스에서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상장을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던 시점이 2023년 11월 달이었는데 에코프로 주주들이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빨리 상장 심사 승인을 안 해주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이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안 잡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8조입니다. 8조고 에코프로가 44.3%를 들고 있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에코프로가 44% 들고 있으니까 이 시총의 44%면 한 4조 정도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3조 5천억. 이걸 오히려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 82% 들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82%나 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초반에 많았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공경에 빠진다라고 마크 트웬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LG화학의 시가총액, LG엔솔이 지금은 한때
62만 9천 원 갔다가 지금 37만 원대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빠졌거든요. 40% 빠져서 87조인데 한때 130조 갔을 때 이 82% 지분율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죠? 네, 110조 가까이 되는데 LG화학은 보면 늘 시가총액이 지금도 빠져서 똑같이 54% 빠져가지고 27조니까 그 전에 한 55조, 60조까지 그 지분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성장 유망한 산업.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유망하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을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망한 사업은 내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보내는 순간 에코프로 주주는 또 닭쫓던 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잘 모르고 사셨던 분들은 물적 분할 이후에 그 자회사 상장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그 주주 환원율이 얼마죠? 우리나라가 29%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자회사로 분할해 가지고 그 회사가 번 수익의 30% 정도만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잖아요. 30% 정도만. 그리고 100년을 간다고 했을 때 이 회사 주식을 안 팔아먹으면 100년을 끌고 갔다고 해서 그러면 자회사를 100년을 끌고 갔는데 나중에 그 지금은 성장 회사인데 나중에는 성장 회사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PER도 낮아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현금화시키지 않으면 그 지분 가치는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네,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주주 환원율을 올려야 돼요. 네,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또는 모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 분할한 자회사한테 너네들 그렇게 발표해. 우리가 여기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저희는 미국처럼 주주 환원율을 90%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자회사의 가치를 거의 90%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왜냐하면 주가를 눌러서 물려줘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연결고리가 법인세, 상속세랑 이런 거랑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시정이 되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상식입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네. 마지막으로 그 자진 상장 폐지하면 주가 왜 오르는지 짧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은 까먹었네요. 자, 자진 상장 폐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자진 상장 폐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유통되는 주식을 계속 공개 매수를 해서 사줘야 되잖아요. 네, 모든 주식, 모든 가격의 원리는 수요 공급입니다. 그죠? 네, 사는 사람이 많고 희소해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으로 보면 돼요. 유상증자?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뭐. 근데 이 회사는 내가 다 주식을 걷어들여서 자진상장 폐지할게요 하면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긁어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상장 폐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업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혼자만의 회사로 갖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좋으면 나 혼자 먹고 싶잖아요. 나눠 먹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주식을 공개해서 나눠 먹자라고 하는 순간 저 회사는 성장이 끝났나 이런 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예, 그런 차원에서 상장돼 있는 회사를 다 주식을 긁어 모아서 상장 폐지? 그 정도로 이 회사가 좋아? 그 정도로 이 회사에 뭔가 미래의 비전에 뭔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뭔가 숨겨진 가치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진 상장 폐지, 예, 요거는 상장 폐지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자진 상장 폐지는 공개 매수가 계속 잇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자 하세요 해야 되고 해서 충분하게 그 공개 매수가 안 되면 가격을 또 올릴 수 있잖아요. 5만 원이 아니라 자 그러면 5만 5천 원 해드릴 테니까 자 공개 매수에 응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진 상장 폐지의 공시는 네, 호재로 우리가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증시에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정말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슈인데 앞으로 이 영상 주변 분들한테 이슈 있을 때마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